네, 이어서 더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11월 증시를 한번 리뷰해보고요. 네, 이번 달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12월 증시를 한번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초입에 들어섰던 11월 한 달은 외풍의 영향력에서 체감 온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의 그 헤드라인에 따라서 울고 웃다를 반복하면서 좀 끌려다녔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와중에 뉴욕 증시는 10번이나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소외스 투자자들의 소외감은 조금 더 극대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MSCI 수급 리밸런싱 이슈 역시 11월 우리 증시를 올가맸던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3조 5천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수급 공백에도 함께 시달려야 했습니다. 11월 마무리여도 12월 출발에 석연치 않은 요소가 또 있죠. 바로 홍콩 사태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간섭에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난타전 끝에 간신히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온 형국인데요. 유독 대외 변수에 우리 증시 많이 취약합니다. 과연 12월에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2019년 주식농사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1월에 대한 리뷰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신기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녹록지 않았던 조금 추웠던 11월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11월 좀 먼저 볼까요? 사실 그 10월 달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뭐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뭐 간다 하더라도 대형주들 갔었고 11월은 대형주들까지도 이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됐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160을 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2,162쪽에 이제 천일선이 또 기술적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좀 막히는 분위기인데 뭐 시장으로 본다면 제일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은 MSCI 이제 리밸런싱이죠. 17일 거래일 연속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외국인들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람코가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리밸런싱이 우리나라 또 이제 축소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닌데, 또 이제 어찌 보면 요번에 이제 그렇게까지 외국인들 매물이 많이 나온 게 선반영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은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봐야 되겠고, 뭐 코스닥 뭐 150하고 KRX 300 종목 편출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영향력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고,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의원의 상원 의원 전부 다 압박을 하기 때문에 또 뭐 청문회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중국이 뭔가 바로 좀 보복 조치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좀 이제 뭐 협상이 결렬될 것 같지는 않고 협상은 1차 협상은 되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좀 더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50선은 이제 매물대를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한번 소환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나 이제 뭐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수가 좀 쉬어가니까 대부분 다 이제 조정받았어요. 대부분 다 조정받았고, 단지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서 뭐 최근에 보면 SK 케미칼 같은 이제 그쪽 종목들 좀 움직였죠. 각기 이제 나름대로의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좀 움직인 종목들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업종들이 좀 쉬면서 뭐 좀 눈치를 좀 보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부활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암울했던 11월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 연결해서요. 저희 12월 증시에 대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수 레벨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지수 밴드 범위 증권사에서 얼마나 예측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950에서 2200 정도로 큰 폭의 변동성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숫자만 들으셨을 때는 상하단으로 왜 이리 변동성이 크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보는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잘 안 되면은 밑으로 변동성이 나올 거고, 잘 되면 위로 변동성이 나오겠죠.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PMI 지수가 50을 돌파해가지고 다소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화요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잘 나온다면 좀 긍정적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산탈레 열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좀 다시 냉전 모드로 돌아간다면
딴타는 없어. 어릴 적에 그냥 동화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좀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장이 되겠죠. 네, 일단 변수에 따라서 상단과 하단의 범위를 조금 넉넉하게 잡고 네, 대처를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등락을 결정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어떤 일정 좀 대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화요일에 미국 ISM 제조 지수랑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여건을 좀 관찰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가 유지될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키팩터는 누가 뭐래도 수출입니다. 근데 11월에 되게 안 좋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심이 좀 얼어붙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전년 11월에 수출 금액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안 좋았던 게 있긴 있습니다. 일종의 기고효과 같은 건데 이게 12월에는 개선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장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표네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되는 지표를 좀 캐치해야 될 것 같고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변화되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연준의 추가적인 어떤 멘트 이런 거 집중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증시의 어떤 등락을 가릴 만한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연구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분쟁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그 협상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보시면 홍콩 인권법 제정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좀 비난을 이어가면서 투심이 냉각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좀 눈치 보기처럼 잠깐 이제 빠졌다가 다시 강보합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들 좀 관망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단계 합의 타결 직전 상황에서 아무래도 홍콩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무산시키기에는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망적인 스탠스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굳이 개별 종목 말고도 ETN이나 ETF 같은 이제 다른 대안적인 이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수익의 기회를 타진해 보는 게 좋다. 하지만 핵심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기간은 조금 짧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을지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화학과 중국 매수주 쪽입니다. 일단은 중국 PMI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2004년 이후로 이제 중국 PMI 지수가 직전월에 50 미만이었고 이달에 52 이상이었을 때 향후 한 달간 화학주가 좀 아웃퍼폼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화요일 날 ISM 지수가 잘 나오면 아무래도 화학주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슈팅이 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센티멘트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로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좀 지표가 좋아지면은 FNF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중국 내수 소비재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개선의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에 많이 주목을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 12월장을 미리 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얘기 좀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12월 증시 밴드를 넓게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벤트 뭔가요? 미중 협상인가요? 12월 달에 지금 가능성 있는 정상회담이 3건이나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북한에서 지금 일정을 갖다가 올해 말까지로 지금 못 박아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일 정상회담 또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제일 이제 그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건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겠죠. 개최가 된다는 뜻은 1단계 합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이제 정상회담을 할 거는 같아요. 단지 중국 쪽에서 이제 한번 좀 삐침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미중 협상을 결렬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뤄진다면 12월 증시에는 분명히 좀 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하나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주주 요건이 이번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그 많이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달에 아마 대주주 요건 26일 날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물량을 털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15억까지 가능한데 이제 10억대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10억. 수급 부담이 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코스피는 그거 좀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은 받아줄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증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영향을 좀 많이 미칠 만한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15일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강행이 되잖아요. 예정대로라고 네네. 한다면은. 근데 말씀하신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중국에서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네. 내년 정도로 미룰 거라고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게 관세는 없애달라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간 과정에서의 좀 진통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네. 이거는 또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관세 추가로 했던 부분을 또 거둬들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관세는 거의 미뤄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잘하면 어쩌면은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정상회담이 있다고 또 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뭐 볼 필요도 없고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흘러가는 그 뉴스 플로우에 대한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한 또 12월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대주주 양도세 문제 언급해 주셨고 수급 부담 조금 있을 거고 네, 거시적인 환경은 조금 불안하고 그렇다면 예상되는 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느 정도나 전문가님 보고 계세요? 네. 예, 일단 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은 이제 일단 멈춤이 좀 시전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좀 열려 바닥 있을 예측이 거고요. 힘들겠죠. 그러면은 그 정도면. 뭐 한 1950 이하까지도 내려올 걸로 보이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안 나온다. 그 정도 한이라면은 많이 빠지게 되면 한 2050 정도. 이 정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여유 있게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시장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610선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외인 수급이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뭐 계속 그렇게 큰 물량으로 나오던 매도가 일단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요게 좀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다우지수가 네. 고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 차트가 지금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우 볼까요? 다우지수가 지금 보면은 지수의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RSI 지표의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어요. 두 개가 엇갈리면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가령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수급 압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어쨌든 그 12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상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이게 상반기 12월 상반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앞둔 며칠 전부터는 조금 이렇게 지수 반등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점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라고 하면 너무 기간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생 끝에 그래도 조금은 낙이 온다. 월말 네, 정도에는 그렇게 좀 봐주신 것 같은데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시겠죠. 안전한 컨셉으로 갈까? 배당주를 조금 보는 게 좋을까?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해서 저희가 또 노이로제도 약간 걸린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으실까 싶거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12월 달은 저점을 만드는 해라고 봐요. 만드는 달이라고 봐요. 12월과 1월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추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12월과 3월을 비교하잖아요. 다음에 3월. 네. 그럼 거의 그 다음에 3월 종가가 높아요. 12월보다. 그래서 그렇게 한 4개월 정도의 텀을 잡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12월이 거의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기 투자 가능하겠고요.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좀 단기로 본다면 배당 투자 가능하겠죠. 예, 시장이 이제 빠질 때마다 대형주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있거든요. 네네. 예, 배당 투자 가능할 것 같고, 또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빠질 걸로 본다면은 인버스 ETF 같은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해칭 내지는 뭐 단기 틈새 전략 같은 것들 이제 구사하시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빠지잖아요. 예, 그 구간에서 조금 잡아주시면은 오히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다음날 또 이렇게 조금씩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계좌를 좀 방어하는 수단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인버스 ETF 그럼 짧게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걸로? 그렇죠. 예. 짧게 트레이딩도 가능하시고, 네. 예, 뭐 이제 롱텀으로 보셔도 예, 되고. 조금 예, 너무 롱텀 말고 12월 중반까지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네. 내년을 본다면은 저는 내년도에 IT는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좀 간다고 보거든요. IT요. 예, 그래서 IT 쪽에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또 5G가 전체를 이끌면서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다 좋기 때문에 거기에 뭐 부품의 대장주 그러면 또 삼성전기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 지금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보이고. 다 묶어주신 거죠? 예, 아이템 5G까지? 예. 그리고 조선 쪽이 지금 내년도에 수주 전망이 괜찮아요. 예, 그 해양 플랜트 쪽은 별로 안 좋지만은 상선 쪽에는 괜찮기 때문에 조선 쪽도 좀 볼만하고요. 지수 반등이 저는 나올 걸로 보거든요, 내년 초에는. 예, 그렇다면 뭐 바이오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이오주도 빠질 때 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에 어떻게 섹터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너무 좀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네. 바이오 쪽에서는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바이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시총 큰 쪽에 좀 고르시는 게 조금 좋고. 안정감 있는 쪽이요? 예,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 네. 예, 뭐 만약에 바이오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미국 쪽에서 허가권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힌트 또 저희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